자, 이번에는 연예계 관련 내용일 수도 있고요. 사회 분야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수 싸이 씨 얘기가 등장을 했네요. 여기 있습니다. 조로 이른바 전 해외 뭐에 있는 뭐 재벌로 통하나요? 뭐 아무튼 재력가로 통합니다. 조로우는 내 친구가 맞다. 조로우와 일행들의 한국 방문 때 초대를 받아 나와 양현석 대표가 참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금 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지금. 성접대 의혹.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대상이 해외 재력가라는 거예요.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재력가를 상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재력가와 양현석 대표를 소개한 게 가수 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수 싸이 씨가 해명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일부 언론의 보도는 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소개한 거 맞다. 그리고 같이 뭐 동행한 거 맞지만 뭐 자리에서 그냥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건 모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양현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수 싸이 씨 이름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예. 일단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요즘 연일 YG 양현석 대표에 예.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어떤 연예인이 그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되게 재력가를 예. 그 양현석 씨한테 그 소개를 했고 예. 그 한국을 방문한 날 식당 하나 전체를 빌려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술자리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증을 낳았던 게 그럼 그 연예인이 과연 누구였느냐? 그 누구였느냐가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싸이 씨로 밝혀지면서 싸이 씨가 이제 해명에 나선 건데요. 당시에서 이제 먼 나라에서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냥 소개해주고 술자리만 있고 우리는 이제 먼저 일어났다 그 정도뿐이었지 그 외에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성접대 의혹에 관련돼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거는 공소시효가 이미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거의 다 그렇죠.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정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언론 보도가 그 탐사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 예. 자체를 뭐 전부 다 그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정도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냥 의혹으로만 남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사자들의 진술이 꽤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경찰도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 당사자를 아마 불러서 어느 정도 참고인 조사 정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양현석 대표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가수 싸이 씨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또 입장 표명을 했고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한 달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무튼 저희가 소식이 들어온 대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합의 20선 국회의원 5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5명이 도쿄에 갔는데 일본 초선 의원 1명 만났다. 뭐가 좀 안 맞죠? 이 균형이. 5명인데 1명. 그리고 합의 20선이라는 그만큼 중진들이 갔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 뭐 보이네요. 뭐 천정배 의원도 보이고요. 뭐 윤상현 의원, 뭐 정진석 의원 등등등 보입니다. 외통위 의원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한일 관계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해보자라고 갔는데 일본 외교위원장은 아예 연락을 피했고요. 의원들은 일본 초선은 1명 만나고 왔답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푸대접 처음 받아봤다. 한일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악화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부로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최창일 교수님, 네.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 30초 정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최근에 네.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런 예. 부분들 좀 조율하고 왔었어야 돼요. 어. 그런 거 없이 뭡니까? 일본 초선 1명을
5명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서 1명 만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최근에 일본이 아주 의도적으로 외교적인 결례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외교 당국에. 그런 것들의 연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고 정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이 의원들 역할 떠나서 일단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럼요.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관련해서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국제부에 있는 구경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국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는 현지 소방선과 구조대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어 날이 어두운 만큼 수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점도 수색 구조 작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유람선이 침몰한 다뉴브강의 수위가 높고 물살이 거센 점도 수색을 난항에 겪게 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섭씨 14도를 가리키고 있어 쌀쌀한 편입니다. 외신들은 2시간 전부터 발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속보로 첫 소식을 알렸고 로이터는 1시간 전쯤 헝가리 국영방송을 인용해 침몰한 유람선의 사망자가 현재 7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들깨입니다. 한눈에 봐도 꽤 큰 덩치의 이런 들깨를 길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부터 인천 대공원에 출몰해 시민과 반려견을 공격했던 이 들깨가 어제 포획됐습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예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을지도 모르는 녀석. 야생 유기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112살입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이 물고기의 나이는 112세, 세계 최장수 민물고기입니다. 잉어의 먼 친척으로 분류되는 북아메리카의 고유종 빅마우스 버팔로인데요. 연구를 위해 채집한 이 물고기의 83%가 75살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나이를 듣고 보니 물고기 어르신이라고 불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맥켄지 베이조스입니다. 지난 1월 이혼 계획을 발표한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와 그의 아내 맥켄지의 모습입니다. 이혼 소식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건 세계 최고 부자의 재산 분할이었는데요. 최근 아내 맥켄지는 이혼으로 받게 될 약 44조 원의 절반 이상을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외신은 자선활동에 소극적인 남편과 대조적이라며 꼬집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마존 창업자분은 이혼할 때도 엄청난 얘기였는데 역시 기부도 대단하군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7명 사망 그리고 7명 구조고요. 19명이 실종됐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람선 오늘 새벽 4시쯤 크루즈선과 충돌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고 소식은 이후 방송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